하락을 좀 둔화시키는 방어하는 그런 정책적인 요인들을 각국이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그것을 시장 참여자들이 원했지만 올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만 맨날 그렇게 약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보다도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서는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있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게 없는 상황 속이니까 돈은 빠져나가고 돈은 빠져나가는 상황 속에서 점차로 투자 심리는 우리나라는 안 돼라는 게 더 많이 작용을 했다. 자, 이사님과 굉장히 또 오랜만에 뵙는데 이제 벌써 또 연말이잖아요. 연말이기 때문에 올해 시장도 한번 점검해야 될 텐데 올해 미국 증시는 굉장히 최고가 행진을 많이 펼쳤죠. 예. 한국 시장은 안 좋았지만 미국 증시가 또 비교했기 때문에 더 안 좋았던 것 같은데 현재 한국 주식이랑 미국 주식 일단 점검부터 한번 할까요? 지금 이제 11월 말 곧 있으면 이제 12월 시작입니다. 예. 일단 뭐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좋은 거는 일단 시장은 항상 돈의 흐름으로 봐야 되는 거죠. 미국 시장이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환율이 높았고 그리고 또 금리도 높았습니다. 돈은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미국으로 돈의 흐름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 가운데 미국 경제가 또 전 세계가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미국 경제가 좀 좋았고요. 그리고 경제도 좋았고 그로 인해서 국제 수익률도 좋았고 또 환율도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돈은 그쪽으로 올라가는 상황인 거고요. 그 가운데 이제 엔비디아를 화두로 하는 AI의 대세 시세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다른 곳에 추종하지 못했고요. 또 우리나라는 또 추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액개미만이 아닌 뭐 일본이든 중국이든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미국으로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돈들이 미국 시장에 더 들어가니까 시장은 상대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시장은 주식시장, 금융시장은 이제 돈의 흐름으로 항상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는 환경 자체가 올해 내내 만들어졌고 그리고 11월 첫째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그러한 것은 미국 우선주의, 미국 예외주의는 추가적으로 더 이어진다라는 것이 반영이 되면서 미국은 계속해서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생각을 하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우리 시장은 좀 안 좋았는데 그럼 미국이 안 좋고 다른 여타 국가들이 다 안 좋으면은 뭐 우리 시장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유럽의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네. 유럽도 역사적 신고가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 걸 계속 설명하기를 중국 때문이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이제 금융 완화 정책을 썼고요. 금리 인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재정 확장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중국도 올라왔죠. 상해종합지수 제가 막 낙서를 해놨네요. 전에 봐가지고 해놨는데 보시면은 중국 상해종합지수의 지금 이거는 월봉이고요. 일봉을 보시면 계속해서 우리 시장과 뭐 더불어서 중국 뭐 더 안 좋았고 계속 연중으로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올라간 것은 이제 금융 완화 정책과 재정 확장 정책을 쓸 것이다. 경기 부양 정책을 쓸 것이라고 하면서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연간으로 보면은 1년 내내 안 좋았지만 그 이후에 올라서 지금 한 10% 정도 올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올 급등했다가 빠졌지만은 지금 한 10%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럼 이것도 설명이 안 돼요. 중국 때문에 우리가 약하다. 이것도 설명이 좀 안 되는 거예요. 또 유럽도 다 좋은 상태고 또 우리하고 IT 경쟁 국가라고 하는 대만을 보면 대만도 역사적 신고 지수 근처에서 다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미국이 상대적으로 좋으면서 미국이 계속 강세를 보였던 것은 설명이 좀 됩니다. 그런데 여타 국가들도 다 좋은 상황인데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설명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국내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은 상당히 곤혹스럽고 힘든 그런 한 해를 좀 보낸 거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게 지금에 와서는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도 이 정도 안 좋은 건 그래도 잘 모르겠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인 거죠. 여기 삼성전자의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일봉인데요. 삼성전자가 7월에 고점이었습니다. 진짜 많이 떨어졌네요. 7월에 88,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5만 원을 하루 잠깐 5만 원 아래로 내려갔었죠. 49,900원. 88,000원에서 5만 원이니까 38,000원 빠진 거니까 이 30% 이상 빠진 거예요. 88,000원대 12만 원 간다는 목표 주가 냈는데 있었습니다. 증권사가 있었는데 예. 어디였는지 모르겠지만 10만 원 넘긴다라는 게 네. 계속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분 되게 민망하겠어요. 이게 지금
7월서부터 이렇게 이게 이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전체가 2,000조뿐이 안 되잖아요. 300조가 넘는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30%를 하락을 하니 당연히 올라갈 수가 없는 거겠죠. 수급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지금 1월 2일서부터 어제까지 순매수가 6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지금 7월 11일 날 고점이지 않습니까? 7월 말까지 외국인들은 얼마 샀었냐면 24조 원 순매수였어요. 그 다음에 8월 1일서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18조 원을 판 거예요. 그런데 18조 원 중에 18조 이상이 삼성전자 매도예요. 다른 것들은 만약에 삼성전자 빼면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올해 내내 6조 원의 순매수를 했지만 삼성전자의 8월 이후에 18조 원의 순매도가 있었고 삼성전자가 30% 정도 빠지면서 전체 시장을 끌어내렸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이유인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그렇게 많이 올랐던 것을 설명을 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준이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했지만 연준은 긴축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고금리 상태에 계속 있었고요. 동결했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연준 대체대표, 즉 연준은 채권을 계속 팔았습니다. 채권 매입해주는 게 유동성을 보강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채권을 팔았어요. 긴축 기조로 계속 갔습니다. QT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이 빠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했냐? 정부에서. 재정확장 정책으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자금을 이제 유지를 해준 겁니다. 그럼으로써 계속 시장의 전체 유동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거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정책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중국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중국 역시도 이번에 이렇게 급등을 했던 것은 금융 완화 정책과 그리고 향후의 경기 부양 정책, 재정 확장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지 않습니까?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도 역사적 신고지수 근처 가다가 엔화 강세로 인해서 한번 빠졌다가 지금 어떻든 간에 고공권에 계속 있는데 일본은 여전히 중앙정부에서 주식을 사주고 있고 금융 완화 정책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유럽은요? 유럽은 금리 인하하면서 유럽도 경기부양 정책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의 답을 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올해 내내 정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정책이 있었습니까? 금융 완화 정책을 내놨습니까? 아니면은 재정 확장 정책,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놨습니까? 밸류 프로그램. 밸류 프로그램은 지금 말은 했지만 실제로 가시적인 게 나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모멘텀이 필요한데 결국은 시장이 좋아지려면은 시장에 돈이 들어올 만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연적인 환경은 뭐냐면 당연히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환율이 강해지면 돈은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환경이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은 정책적으로 그것을 하락을 좀 둔화시키는, 방어하는 그런 정책적인 요인들을 각국이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그것을 시장 참여자들이 원했지만 그런 것들이 올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우리만 맨날 그렇게 약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보다도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서는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있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게 없는 상황 속이니까 돈은 빠져나가는 상황 속에서 점차로 투자 심리는 우리나라는 안 돼라는 게 더 많이 작용을 했다. 그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미국 증시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나 아까 한경이랑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환율이든 금리든 그게 지나 보니까 올해는 미국 증시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올해 내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우리가 한국 주식에서 계속 희망을 못 버렸던 걸까요? 올해 내내 좋았죠. 왜냐하면 금리가 5.25에서 5.5%였지 않습니까? 금리가 우리보다 높았잖아요. 금리는 당연히 돈은 더 높은 금리를 찾아서 가는 거고 달러가 더 강세였기 때문에 강한 통화로 투자를 해야지만 이익이 나는 거예요. 향후에 이익이 더 납니다. 지금 사실을 미국 시장에서 투자했던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강달러지 않습니까? 지금 원 달러가 1,400원에 있어요. 그러면 전에 1,300원 초반 요럴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뭐 그럴 때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은 환차익도 발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한 달러로 강한 통화의 국가에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항상.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그런 게 이미 기본적으로 국제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금리도 높았기 때문에 미국의 환경 자체가 돈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계속해서 만들어져 있었던 거고요. 그 가운데 하나 더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하는 AI 혁명의 가장 선두에 있는 종목들이 미국에 있고
그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서 엔비디아가 이제 시가총액 1위지 않습니까? 네. 시가총액 1위까지 달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돈은 수익이 그쪽에서 난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엔비디아 말씀하신 제가 오늘 아침인가 어제 봤을 때까지만 해도 바닥 찍고 이제 올라와서 141달러까지 봤는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바닥 찍고 다시 올라온 이유랑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시황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상대적으로 계속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이제부터는 좀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지금 시가총액 1위가 엔비디아죠. 지금 어제 그저께 빠져갖고 어제 4% 빠져서 136달러거든요. 여러분, 엔비디아 136달러는 언제 가격이었을까요? 7월의 가격이었습니다. 6월. 지금 제가 화면에 지금 차트를 볼 수 있으니까 더 설명하기 쉬운데 6월 20일 날 140달러였어요. 그 다음에 7월, 8월에 조정을 좀 보였죠. 엔고 때문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이렇게까지 올라왔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요번에 실적 발표했었죠. 실적 발표하면서 3분기 호실적 발표했어요. 가이던스도 괜찮았습니다. 그날 신고가를 냈어요. 152달러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 사이에 6월 달 이후에 투자한 사람들이 이 밑에서 쭉 샜으면 이익을 분명히 냈습니다. 그러나 주가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6월의 고점하고 지금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부터 위로 조금 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했지만 이 바운더리 내에서 이걸 우리는 박스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바운더리 내에 계속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거 빠지는데 얘는 안 빠졌으니까 이거 갖고 있었으면 더 좋았죠. 네, 그러나 얘가 6월의 가격에 지금 가격에 라는 거는 전체 지수가 그럼 그때랑 지금 비슷해지더라 맞는 거잖아요. 시가총액 1위니까. 그렇죠. 또 하나 2위가 지금 애플이죠. 애플이요. 애플 보시면 애플의 7월 달에 여기 고점 7월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애플의 7월 달 7월 15일 날 가격이 237달러예요. 237달러를 한 번 더 가갔고요. 지금 232달러입니다. 뭐 애플이야 뭐 성장성이 뭐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됐으니까 애플이 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멘텀이 없었으니까 그렇다 하고 설명할지 모르지만 그럼 반대로 애플이 빠졌냐? 그러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얘도 7월 달 가격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빠졌어요.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여기서부터 이만큼 하단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얘 세 종목만 보면은 그러면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물론 다른 종목들도 많지만 얘 세 종목이 완전 우월하게 시가총액이 높은 거잖아요. 대장들이죠. 예. 그러면 얘들만 보면은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나스닥 같은 게 이렇게 보면은 많이 올랐는데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7월이잖아요. 다른 것들이 올랐다는 거군요. 이게 빠졌다 이거보다 더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뭐가 올랐죠? 그리고 S&P 500도 또 좀 올라와 있어요. 올랐네요. 올라와 있어요. 그 사이에 뭐가 메워줬을까요? 테슬라가 메워준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테슬라가 시총 1조 달러까지 하면서 테슬라가 이 밑에서 지금 얘는 7월이 여기 가격이잖아요. 여기 가격이고 그 다음에 빠졌다가 이만큼 더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메워준 거예요. 제가 뭘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몇 개 종목을 설명을 드리냐면요. 그러니까요. 시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도 종목이 끌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 흔히 그런 거 알지 않습니까? 주도 종목이 꺾이면 시장 꺾인다.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거잖아요. 얘네들의 지금 몇 개 종목을 보여드렸는데 월봉을 한번 볼게요. 그냥 월봉을. 테슬라는 아래에서 왔으니까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은 엔비디아 월봉으로 보니까 너무 그런가요? 예. 뭐 주봉으로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흐름을 볼게요. 엔비디아 꺾였습니까? 안 꺾였죠. 안 꺾였는데. 그렇죠. 애플 꺾였습니까? 전혀 얘는 그냥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내려왔지만 뭐 꺾였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흐름을 보면 전체적인 이 추세라는 걸 보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해서 탄탄하다, 견주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역으로 얘들 종목들이 지금 꺾이지는 않았지만 6월달, 7월달 가격이 그냥 있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시장이 더 올라가려면 두 가지가 돼야 되죠. 이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면서 추가적으로 신고가를 내면서 더 올라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에서 당장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은 얘기하지 않아요. 트럼프만 얘기를 하고 있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좀 쉬어갈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쉬어가는 동안에 그러면 지수는 사실은 꺾이거나 좀 주춤할 개연성이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시장이 견조하다는 얘기는 다른 뭔가가 또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지금 흐름을 보면 다른 게 움직이는데 다른 것들은 뭐냐면 지금 보면 다우 운송지수가 신고가 근처에 있어요. 이 지금 다우 운송지수는요 대표적인 경기에 민감한 지수입니다. 당연히 이제 물류니까
경기에 민감한 거예요. 네. 근데 얘는 잘 보시면요. 요번에 트럼프 당선되기 전까지는 얘는 그냥 흐름이 그냥 그만 했던 거예요. 근데 트럼프 당선된 이후에 얘가 갑자기 탁 뜨기 시작을 하면서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 얘가 어떻게 됐냐면 일봉이고 얘는 주봉이고요. 얘는 월봉인데 신고가 근처에 신고지수 근처에 지금 가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 세계 시장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의 전체 시장을 끌고 왔던 시가총액 상위에 있었던 성장주들 얘네들은 사실 그냥 있고 나머지 국영지에 있거나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오면서 시장을 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만약에 그런 시장의 선두주들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갖고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만약에 멈추거나 조금 하락한다면 시장도 같이 주춤하거나 하락할 수 있겠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것들이 지금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것들은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견조하다라는 말은 하지만 시장이 강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해보면은 S&P 500의 주봉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가서 굉장히 견조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나스닥은 아직까지 전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있죠. 근데 돌파한 거는 다우예요, 다우. 다우지수는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동안의 시장을 끌고 왔던 대장주들이 주춤한다. 얘들이 만약에 주춤에서부터 조금 더 만약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면 지금 다른 것들이 받쳐주고 있지만 결국은 얘들이 빠질 때는 지수도 같이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얘들이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 얘들은 그냥 세워놓고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던 경기 민감주나 국영지에 있는 것들이 올라와 주면서 그 갭을 메우고 있다. 그래서 시장의 결이 좀 달라지고 있다. 지금 수급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한 거는 지금 테슬라 얘기해 주셔서 MS, 엔비디아 그다음 애플에서 이제 뭐 국영지 경기 민감주도 얘기해 주셨는데 테슬라로 주도주가 바뀌는 흐름이 앞으로 트럼프 2.0 시대에 또 사실은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정부의 주요 이제 임무도 맡았고 뭐 정경 유착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치와 경제 파트 양쪽에서 지금 가장 힘을 가진 트럼프의 오른팔이 됐으니까 테슬라의 주가를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 지수 자체가 고평가라는 얘기는 계속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어느 정도로 고평가라고 지금 얘기하면 제가 강연회 하면 항상 이렇게 쓰는 얘기 것 중에 하나인데 올해 2024년 3월에 이코노미스트의 표지가 뭐가 어떤 게 나왔었냐면 여기요. 요거 돌파하면서 신고가 날 때 황소가 풍수 안에 매달려서 둥둥둥 떠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버블이다 얘기를 했어요, 이때. 근데 이때보다도 어마하게 지금 올라갔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버블이란 얘기했고 경기에 비해서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더 많이 멀티플이 올라가고 고평가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멀티플이 높은 게 테슬라입니다, 사실 테슬라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상당히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저는 테슬라에 대한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제가 우리 김작가 TV에서 전에 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주식 투자를 할 때 주식은 미래의 신기술과 미래의 성장 스토리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테슬라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죠. 근데 지금 전기차가 있었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죠. 자율주행이 FSD가 있죠. 네, 그리고 스페이스 X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당장 수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멀티플이 높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현이 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테슬라미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또는 뭐 캐시우드 이런 사람들은 테슬라의 주가를 어마어마하게 높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시총 1조 달러인데 얘가 뭐 5조 달러 간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 성장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성장의 믿음 그리고 또는 신뢰 또는 실제로 그 성장 스토리에 맞게 얘가 성장을 해 나간다고 하면은 그대로 가는 거죠. 지금 질문을 주신 거에 그것을 나는 테슬라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주식 시장주의자입니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만 바라보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에 올라간 거는 그것을 상당 부분 반영을 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주가가 올라간 거라고요. 이번에 지금 테슬라를 질문을 주셨는데 테슬라 이퀄 지금 트럼프이기 때문에 트럼프 2기 시대에 좋아질 섹터, 좋아질 기술, 좋아질 국가 뭐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지금 반영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요즘에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사실 어려운 얘기지만 아마 요게 제 그냥 생각이니까 그대로 말씀드려볼게요. 2016년 말에 선거가 있었죠. 트럼프 1기의 첫 해가 2017년 요해예요. 1년 동안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2020년 말에 선거가 있었고요. 바이든 대통령 1기가 2021년이었어요. 이 둘 다 되게 많이 떴죠. 허니문 기간이 있었고 정책 집행하면서 되게 많이 떴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이 뜰 거라고 막 얘기하고 내년에 뭐 7천, S&P 500 7천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 국내 증권사에서도 그렇게 발표한 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럴 확률이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얘네들은 지수가 좀 헤맸어요. 네. 좋지 않다가 선거 끝나고 나서 정책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네. 바이든이 됐을 때도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좋지 않은 시절이 있었고 돈을 풀면서 이 효과로 더 간 거예요. 네. 이 전에 이런 좋지 않았던 시절, 그러니까 시장이 좀 쉬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시절. 거예요. 이번에는 그걸 반영하면서 이렇게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연봉으로 한번 보면요. 미국의 시장이 3년 연속 상승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 보시면 2년 상승하고 조정 보이고 3년 상승하고 조정 보이고 2년 상승하고 조정 보이고 또 3년 상승하고 여기 크게 조정 보였죠. 왜 그랬냐? 여기에 뭐 금리 인상하고 이런 건 있지만 그 전에 상승폭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여기 28%, 여기 16%, 여기 26% 올랐단 말이에요. 여기 큰 폭으로 빠졌죠. 이게 지금 2023년도에 24% 올랐어요. 지수입니다, 이게. 그리고 올해 25% 올랐어요. 네. 이렇게 24%, 25% 합쳐서 50% 올랐는데 이렇게 지수가 오른 지수 자체가 그 다음에도 지금 그 정도의 두 자릿수의 상승률이 가능할까?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중간에 상승폭이 좀 작았으면 그 다음에 좀 높고 막 이런 경험들은 좀 있었지만 중간에 이렇게 치우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2020년대 돈을 풀었잖아요. 팬데믹 이러면서. 그러면서 간 적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장대 양봉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장대 양봉을 만드냐?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빠지면 또 크게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집권 1기지 않습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집권 1기에는 대부분 다 좋았단 말이에요. 집권 1기 차이는 다 좋았어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미국 시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올해 요거를 지금 이 밑 옆에다 못 그리니까 요거다 그릴게요. 올해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오를 거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은 지금 트럼프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테슬라 얘기하면서 뭐냐면 이미 트럼프가 되고 나서 감세 정책을 하고 테슬라에 어떤 수혜를 주고 이런 게 반영이 되면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20일 날 취임하잖아요. 취임을 하면서 연초에 취임을 하면서 시장은 이벤트 종료로 인해서 조정을 좀 겪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재차 정책들이 나오면서 다시 상승을 해서 아까 보여드린 연봉에서 장대 양봉이 아닌 이런 흐름으로 만약에 나타나면은 2025년도에는 양봉이 나더라도 미국 시장에서는 이런 양봉이 나겠죠. 뭐 밑으로 갔다가 조금 양봉이 나는 작은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지금처럼 올해처럼 네. 계속 달려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한 번쯤 트럼프의 지금 테슬라 얘기하다 한 거예요. 테슬라가 똑같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답을 드리려고자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을 테슬라가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부분들을 지금 이걸 반영을 하면서 왔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취임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일봉으로 보니까 이렇게 좀 보이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파르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되돌림을 하고 그 다음에 반영을 다시 잡으려는 시도를 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지수에서는 그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지수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끌고 가면서 막 달려오는 올해 같은 그런 시장을 기대하기에는 내년에는 그거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보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두에 있는 것들을 만약에 세워두면 다른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찾으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